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 자, 오늘 제 36강을 시작합니다. 36강 첫 번째 글자, 배틀경은 영상을 잠깐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배틀의 모양을 본뜬 배틀경입니다. 위에 실을 이렇게 걸어두고 또 아래에 받침이 이렇게 있는 배틀경을 간략하게 놨다는 글자입니다. 위에 실을 걸어두고 아래 배틀이 있는 배틀경, 위에 실을 걸어두고 아래에 받침이 있는 배틀경. 배틀경은 주로 다른 글자와 어울리면서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글경, 진할경.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그 배틀 사이에 뭐가 지나느냐, 이러한 배틀북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나간다는 뜻이고, 또 배틀로서 옷감을 짜면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절에 그 옷감에다 글을 썼다는 뜻에서 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 구조 보니까 실사가 이렇게 있고 앞서 배웠던 배틀경이 결합된 글자죠. 자,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실을 짜는 배틀에 배틀북이 지나가고 옷감에 글을 썼던 글경, 진할경. 실을 짜는 배틀에 배틀북이 지나가고 그 옷감에 글을 썼던 글경, 진할경. 글경, 진할경이 들어간 사자성 하나 보겠습니다. 우의독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우자에 귀이자, 읽을 독자에 글경자입니다. 소의 귀에 책을 읽는다는 뜻인데, 우둔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주어도 귀로 알아듣지 못함을 비하는 말이 우의독경이란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감쌀포입니다. 감쌀포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사람이 이렇게 감싸 안아서 간다는 그런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감싸 들고 웅크린 모양 감쌀포, 물건을 감싸 들고 웅크린 모양 감쌀포.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글귀구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까 앞서 배웠던 감쌀포가 있고 입구가 있죠. 그래서 이 글귀라고 하는 것은 긴 문장을 몇 마디로 감싼, 그게 글귀라고 하는 뜻입니다.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몇 마디로 말을 감싼 글귀구, 몇 마디로 말을 감싼 글귀구. 구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글귀구의 마디절인데 말이나 글을 여러 토막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뇌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거 예시조의 하나인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여기서는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나의 구절이고 하늘 아래 매이로다 또 두 번째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을 토막으로 나눈 부분을 구절이라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실로구, 구찰구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개가 귀를 쫑긋 세우고 웅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웅크리고 집을 지키면서 짖는 개, 그래서 충실히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개, 그래서 만들어진 진실로구. 또 하나는 이 풀초입니다. 초가집에서 글귀만 읽어요.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선비들의 살림살이가 아주 옹색하고 구차했다. 살림살이가 어려웠다는 뜻에서 나온 구차얼구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웅크리고 짖게 되는, 충실히 지키는 개는 진실로구. 초가집에서 글귀만 읽어서 살림살이가 무척 힘들고 어려웠던 구차얼구. 자, 구차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구차얼구자에 또 차자인데 몹시 가난하고 궁색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공경경입니다. 공경경의 글자의 의미는 개를 회초리로 다스려서 주인을 존경하고 잘 따르게 만든다는 글자입니다.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진실로구가 있고 그 뒷부분 붉은색 부분이 칠복자입니다. 그럴 문자가 아닙니다. 칠복자. 자, 그래서 주인에게 진실되게 따르도록, 주인을 존경하도록 막대로 쳐서, 회초리로 쳐서 그 개를 가르친다는 뜻이 공경경입니다. 자,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주인에게 진실되게 따르도록 진실로구, 막대기나 회초리로 쳐서 가르치는 공경경, 주인에게 진실되게 따르도록 막대기나 회초리로 쳐서 계를 가르치는 공경경. 자, 공경경이 들어가는 글자 경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공경경에 늙을로자를 써서 노인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경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높임말이라는 뜻인데 공경경의 말씀어를 써서 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쓰는 말을 경어라고 합니다. 다음은 끼일개자입니다. 사람인에 11자 모양이 있는데 원래 이 글자는 사람인이 여기 있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갑옷을 화살이나 창에 찔리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갑옷을 앞과 뒤에 끼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옷에 끼어 있다는 뜻인데 사람을 위에 썼고 요 갑옷의 양쪽 부분을 아래에 쓴 것이죠. 사람이 양쪽을 막은 갑옷에 끼어 있는 끼일개. 사람이 양쪽을 막은 갑옷에 끼어 있는 끼일개. 끼일개가 들어간 낱말은 개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끼일개자에 드립을 써서 어떤 일이나 사건에 내가 관계하게 되는 것을 개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버금중자에 끼일개를 써서 제3자로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도록 이렇게 주선해주는 일을 중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지경계입니다. 지경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땅의 경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글자 구조를 보니까 밭전이 있고 앞서 배웠던 끼일개가 있죠. 그래서 밭의 경계에는 경계선이 끼어 있는 지경계, 밭의 경계에는 경계선이 끼어 있는 지경계, 지경계가 쓰인 활용 하나 보겠습니다. 별세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달을 별, 인간세 지경계를 써서 이 세상 밖의 아주 딴판으로 아주 좋은 세상을 별세계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쓸고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윗부분에 풀초가 있고 아랫부분에 오렐고가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약초를 오랫동안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이 매우 쓰고 먹기에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초를 오랫동안 말려서 약을 달이면 그 맛이 쓸고, 약초를 오랫동안 말려서 약을 달이면 그 맛이 쓸고 고통스럽다는 뜻인데 고짐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쓸고 다할진, 달감, 올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과 어울리는 사자성어입니다. 다음 글자는 생각할 고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윗부분에 노인을 뜻하는 늙을 노자가 있고 아랫부분에 마치 숫자 5와 같은 생긴 모양이 있어요. 물론 이건 비수비가 변형된 글자이지만, 자, 그래서 이 글자는 간단하고 재밌게 기억하면 됩니다. 노인들은 세상의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에요. 지혜롭고. 그래서 노인은 여러 번 생각한다. 그 여러 번 몇 번 생각하느냐? 5번 생각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생각할고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은 여러 번, 5번 생각하는 생각할고. 노인은 지혜와 경륜이 많아서 여러 번, 5번 생각하는 생각할고. 네, 생각할고가 들어간 사자성어 심사숙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깊을 심자, 생각할 사자, 익을 숙자, 생각할 고자.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곰곰이 생각한다는 뜻이 심사숙고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36강에서 배운 글자 머릿속에 쏙쏙 정리해 봅시다. 자, 배틀경. 배틀경은 위에 실이 걸려있고 아래에 받침이 있는 배틀경, 배틀경, 배틀경. 네, 글경, 진할경. 실을 짜는 배틀에 배틀북이 지나가는 진할경. 실을 짜는 배틀에 나온 옷감에 글을 쓰는 글경. 다음은 감쌀포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감싸들고 웅크린 모양. 감쌀포, 감쌀포, 감쌀포. 글귀구입니다. 몇 마디로 말을 감싼 글귀구, 글귀구, 글귀구. 다음은 진실로구, 구찰구입니다. 진실로구부터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몸을 웅크리고 지저대는 충실히 집을 지키는 게는 진실로구. 초가집에서 글귀만 읽어대서 살림살이가 무척 어려웠던 구차할구. 네, 다음 글자는 공경경입니다. 주인에게 진실되게 따르도록 진실로구. 개를 몽둥이나 막대기로 쳐서 주인을 따르게 만드는 공경경, 공경경, 공경경. 다음은 끼일개입니다. 사람의 양쪽을 막은 갑옷에 사람이 끼어있는 끼일개, 끼일개, 끼일개. 다음은 땅의 경계를 뜻하는 지경계입니다. 밭에는 땅의 경계가 끼어있는 지경계, 지경계, 지경계. 다음은 맛이 쓰다는 쓸고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다라는 뜻.
약초를 오랫동안 말려서 약을 다리면 쓸고 쓸고 쓸고. 다음은 생각할 고입니다. 노인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노희는 생각과 지혜가 많아 여러 번, 5번 생각하는 생각할고, 생각할고, 생각할고. 네, 여러분. 36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2-3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7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